조절 의혹으로 탈당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국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동창리 발사장 시설 내에 미사일 1기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1970선대로 밀렸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2달여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는데요. 마감 시황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21포인트, 1.26% 내린 1974.65의 장을 마쳤습니다. 스페인이 성공적인 국채 입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개인은 4,189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78억 원, 1,244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72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이 3.85% 떨어지며 크게 하락했고 기계, 전기전자, 제조업 등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정미, 음식료품, 보험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등이 하락했고 신한지주와 KB금융 등 금융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전날 LG화학의 어닝쇼크로 LG화학이 9.21% 떨어지고 호남석유, 금호석유 등 화학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화학업종 대장주죠. LG화학이 1분기에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온기를 되찾고 있던 화학주들 오늘 일제히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여기에 정유주까지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던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학업종 지수는 3.24% 하락하면서 22개 업종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의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1.26% 하락한 가운데 특히 화학업종이 이날 낙폭이 컸던 것은 LG화학의 어닝쇼크 때문인데요. 화학업종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신권과 연기금이 각각 1,417억 원, 1,1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등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학업종 대표주들도 줄줄이 약세를 보이는데요. LG화학과 호남석유는 9.21%, 8.26% 하락하며 연중 최저가를 다시 썼고 금호석유도 장중 한때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전날 LG화학은 1사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5% 줄어든 4,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6,179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어닝쇼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어닝쇼크로 화학업종의 바닥 논쟁도 다시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수 증시 전문가들이 2, 4분기부터 중국의 석유화학 수요가 바닥을 벗어나면서 하반기부터는 국내 화학업체들의 실적 회복이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하반기 이후 화학주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익 성장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삼성토탈이 국내 정유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역시 국내 정유주들의 실적 악화 우려를 더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토탈은 오늘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 주유소형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정유업체들이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정유사 수익에서 소매형 휘발유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희루 SK증권 연구원은 삼성토탈이 휘발유를 직접 공급하거나 주유소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생산량도 국내 생산량의 0.4%에 불과해 영향은 미미하다며 특히 정유사 수익에서 소매자용 휘발유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수익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국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문 당선자는 신상 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 당의 탈당 권고를 받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탈당 발표와 때를 같이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로 판정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수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김영태 당선자에 이어 문 당선자까지 탈당키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19대 국회의석은 당초 과반이 넘는 152석에서 과반의 한 석 모자라는 150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 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 권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동창리 발사장 시설 내에 미사일 1기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 미사일 1기가 남아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미국 정찰 위성의 정보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내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가 지난번 미사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리엄 페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무역과 기술 교환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른다며 관련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페네타 장관은 분명히 지원은 있었다며 중국은 북한이 외교적 교섭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SK와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 총 24개국 47개 외국 회사에 자국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오는 5월 30일 실시하는 입찰에는 모두 100억 배럴에 해당하는 7개 유정과 290억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스전 5개소가 나옵니다. 후세인 알 샤흐리스타니 부총리는 2014억 배럴 외에 추가로 1,430억 배럴의 매장량이 확인됐다며 이라크는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면 무상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해 아동과 교사를 허위 등록으로 수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어제 정유사 1개를 더 늘리는 등 기름값을 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실효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의 김현상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기름값을 잡기 위한 대책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지식경제와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어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석유 제품 시장 경쟁 촉지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기름값 대책의 핵심은 철저히 독과점 구조로 유지되어 오던 국내 휘발유 유통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석유화학 회사인 삼성토탈을 제5의 사업자로 참여시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기존 4대 정유사의 독과점 체제를 깨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토탈은 오늘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 주유소형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공급 물량과 가격 등 세부 조건을 합의 중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알뜰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서울 지역 알뜰 주유소 전환 사업자에게는 5천만 원의 시설 개선 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에 1,000개의 알뜰 주유소를 세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 석유 전자 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3%의 할당 관세를 없애고 주유소의 석유 제품 혼합 판매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토탈이 국내 휘발유 공급 시장에 새로 뛰어든다는 얘기 같은데요. 앞으로 국내 정유 시장에 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정부는 삼성토탈이 새로운 공급자로 참여함에 따라 기존 4대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가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과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토탈의 휘발유 생산량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삼성의 정유업 확대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기존 4대 정유사들의 하루 휘발유 생산량이 모두 37만 배럴인 반면 삼성토탈은 3천 배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체 정유업계 생산량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또 현재 국내 전체 주유소 숫자는 13,000개를 넘고 있는데 반해 알뜰 주유소는 아직 440여 곳에 머물고 있어 파급 효과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당사자인 삼성토탈도 현재 정유사들의 경쟁 체제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마당에 굳이 직접 주유소 사업에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장 판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실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알뜰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30-40원가량 추가로 떨어지고 전체적인 기름값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유류세 인하나 유가 보조금 지급처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수요 측면은 외면한 채 공급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정부가 도입한 알뜰 주유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름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응급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주사를 놓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결국 유류세 인하와 같은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기름값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정부의 기름값 잡기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 산업부의 김현상 기자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서식품은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에서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추첨해 850명에게 김연아 아이스쇼 티켓 2장씩을 증정합니다. 또 맥심 화이트골드 홈페이지에서도 23일까지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알석 티켓을 4장씩 줍니다. 맥심 화이트골드의 광고 모델인 김연아의 아이스쇼 올드스케이트는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 특설 링크에서 3차례 개최됩니다. 기아 자동차는 4년제 정규대학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 인턴 사원을 모집합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인적성 검사, 3차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인턴 사원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총 5주에 걸쳐 입문교육과 국내외 현업 실습을 받게 됩니다. 실습 기간 중 수행하는 프로젝트 및 평가 우수 인턴은 정식으로 채용이 확정됩니다.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애플의 뉴 아이패드가 출시됐습니다. 뉴 아이패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전날 밤부터 줄을 서는 등 소비자들은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뉴 아이패드에는 풀 HD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500만 화소 아이사이트 카메라가 탑재됐고 배터리는 10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간 18일 미국 통신사업자 스프린트와 함께 뉴욕 유니온 광장 인근 홈스튜디오에서 LG 바이퍼 4G LTE를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버라이즌, AT&T를 통해 이미 LTE폰을 출시해 미국 3대 통신사에서 모두 LTE폰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바이퍼 4G LTE는 1.2GHz 듀얼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 운영 체제를 탑재했으며 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한 태그 기능이 특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